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미국, 한국에 관한 핵무장 여론에 귀 기울여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북핵 고도화에 대응해 독자적 핵무장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최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공약을 철회하고 한국이 한반도를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다트모스 대학교 국제학센터의 제니퍼 린드 교수와 데릴 프레스 교수도 지난달 한국은 독자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 기고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게이트 연구소의 더그 밴드 선임연구원은 얼마 전 외교 안보 전문 잡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귀고한 글에서 미국 정책 위반자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 및 핵우산 공약이 미국의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 핵 전쟁을 치르겠다고 약속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부연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미국의 북한 체제를 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언제든 미 본토 및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며 이럴 경우 미국의 핵우산 약속은 훨씬 더 위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 디테런스 전략이 미 안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핵우산을 만들어주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북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밴드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는커녕 제한하는 것도 거부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이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 두 국가의 적응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핵 보유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통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북한 등의 나라가 안보 문제를 앞세우면서 미국을 따라 잇따라 핵무장을 했다며 한국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전 세계는 과거 핵 클럽에 가입했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핵 보유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월 7일 제니퍼 린드 교수의 한국 핵무장론 기고문이 나온 뒤 토비 돌턴 미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지난달 말 안보 전문 매체 워 언더록스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한국 핵무장 주장에 반대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돌턴 국장은 당시 핵무기는 영내 안보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밴드 선임연구원이 돌턴 국장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로 전개된 바 있습니다. 밴드 선임연구원 등이 주장하는 한국 핵무장론은 아직은 미국에서 소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핵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봐야 한다는 차원의 주장이 잇따라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2022년 샌드 동북아 국제 포럼이 지난달 서울 중국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중 충돌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동북아 전략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샌드 동북아 국제 포럼이 서울 코리아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 전환을 통한 남북 경제 통합,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 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남북 핵 군축을 위한 전략 발표에서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험은 더욱 노골하고 매우 위협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한국의 독재적 핵무장을 통한 남북 핵 군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신호 주니아 개요대 한반도 연구센터장은 최근 국제질서 변화와 북한의 도발은 한일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인 국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30년 역사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과거 북한이 설마 핵실험까지 하겠느냐고 했지만 핵실험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탄이 아니라 인공위성 로켓이랄 거라고, 근데 북한은 못 만들 거라고 했지만 정반대입니다. 핵실험을 한번 하고 그치겠다고 했는데 6회나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은 못할 거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북의 핵 보유까지 용인하지는 못할 거라고 했는데 용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는데 북한 스스로 주 목표가 한국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핵은 외교협상 카드라고 했는데 실전용 전술 핵까지 개발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는 것을 부정하지만, 그러나 북한은 길을 쓰고 핵무기 양산과 운반수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10월 27일 미 국무부 보니 젠킨스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한 컨퍼런스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핵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단면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의 고도화와 미국의 유사시 북한의 위협, 대한반도 핵우산 제공의 부정적인 시각이 높아질 시 북한과 군축회담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했지만 재고돼야 할 상황으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전략사령부에서 미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한 DNA 국가정보국장실의 주재로 비공개 북핵 토론이 열렸었습니다. 처음으로 북핵 문제만으로 열린 것입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D&I 분석가 출신들은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발사할 국가가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토론은 이제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으며 북핵 사용 억지가 목표가 됐다는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여기서도 미국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북핵 사용 억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이 100개, 200개를 넘어가는 상황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익을 희생하고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국과 동맹국을 설득해서 앞으로 핵무장을 하는 길만이 생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